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3월 28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볼티모어의 대모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컨테이너 선박이 그 만을 가로지르는 다리 교각이랑 부딪혀가지고 다리가 몽땅 주저앉았죠. 사람도 희생이 되고. 자, 이 내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지금 세상 일이 상당히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그거와 맞물려서 미국 정부의 대응이 좀 이상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주된 제가 참고 자료로 삼은 것은 여기 리렉티드라고 전직 기자들이 하는 거죠. 부부 기자죠. 좌측의 사람과 CBS에서도 기자로 근무했던 것 같고,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남편인데 옛날 폭스뉴스 같은 데서도 일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사람들 채널 233만 명이나 되는 거니까 구독자가 영향이 있는 채널이라고 보는데,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가끔 봅니다. 가끔 보는데 이번 내용은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 한 두세 개 동영상에서 제가 발췌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 자, 이거죠. 이 사건인데, 자, 이 배가 이름이 달린가 그래요. 달린가 그렇고 국적은 좀 복잡하던데 싱가포르 국기를 일단 달고 있다고 하는데 국적 선산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 부서진 다리는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릿지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컨테이너 선이었고 스리랑카로 이제 향하던 중이었는데 다리가 이제 붕괴되면서 6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다리가 부딪히기 전에 경고를 했기 때문에 교통 통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급하게라도. 그래서 사망자가 좀 줄어들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이제 이 날짜가 좀 중요해요. 요즘 많은 중요한 일들이 발생을 하죠.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둘 다 배죠. 그거 볼 때 뭔가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온 느낌 있죠. 예. 여기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한밤중에 발생한 일이에요. 현지 시각 3월 26일 1시 27분, 예, 새벽 1시 27분. 요 시간 염두에 두십시오. 예. 자, 이거 볼티모어고, 지금 사고 난 데를 이제 빨간 동그라미를 했는데, 저 다리죠. 저기가 이제,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통행이 불가능해요, 배들이. 예, 일단 그 배도 막고 있고. 그래서 저 볼티모어 항 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닫혀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각을 부딪혀서 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다리를 새로 건설하는 데는 새로 다리를 하나 짓는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제 이게 한 2km 안비 되는 것 같아요. 해상 구간이 우리로 따지면은 인천대교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공사가 있어야 되고 시간도 제법 걸린다. 예.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는 게 사실은 고속도로인데 이 고속도로가 상당히 붐비는 고속도로다. 이런 내용이 정도는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보면은 이게 핵심이 이겁니다. 자, 제 사건이 났죠. 3월 26일 날 새벽에 1시 27분에. 그리고 오전 8시 아침 먹고 이제 출근하려고 할 때 아마 CNN 등에서 보도가 떴습니다. 아직 블랙박스조차 찾지 않았는데 아무런 증거 제시 없이 이것은 외압에 의해서 외부의 의도적인 공격에 의해서 일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흔적이 없다. 즉 쉽게 말하면 테러가 아니다. 라고 방송들이 쫙 아침부터 깔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그것도 새벽에. 예, 그 선원들이랑 인터뷰라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조사관들이 그 배에 오르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새벽 1시 반에 발생했고 아침 뉴스 시간에 테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말을 받았어. 12시 무렵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것도 상당히 빨리 나선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특별하게 예외적이에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 시작은 여기서 제 의문은 신속한 대응에서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대응하지?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 더 중요한 사안들,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하고 더 많은 금액적 손실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론의 비판을 받을 만큼 늦게 반응이 나왔는데 이거는 12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나왔다. 미국 고위 관료들의, 뭐 FBI 관료들, 백악관 관료들의 이야기는 대여시간 만에 나왔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쟁점을 불러일으킨 이 언급이 연방 정부 예산으로 다리를 다시 세우고 항구를 오픈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유사한 사례에서 그런 일이 없다. 먼저 잘잘못을 따져봐야 될 거잖아요. 배가 잘못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외압이 개입해서 그걸 잘못했는지, 아니면 항구에서 유도를 잘못했는지. 그 책임 소재를 먼저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보험사가 지불을 하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해야 될 텐데 지금 블랙박스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연방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연방정부의 돈으로 이걸 세우겠다. 즉 세금으로 세우겠다. 다시 다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이상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를 뉴스가 너무 많아서 미국 쪽은 검색이 잘 안 돼서 타스 통신 내용을 빌려왔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미 정부 관계자들,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여러 관계자들이 나와요. 전부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틀에 의한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진행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 부분에 동의가 되는 것이죠. 아니 미국은 왜 이래 요즘? 케네디 암살 건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고 그렇게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도 9.11 테러 사건도 전모를 안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러시아에 테러가 발생하자 미리 기다렸다는 듯이 ISIS가 했다 라고 희한하게 빨리 대답을 하더니 이번에도 엄청난 스피드로 이번에는 테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예외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지적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예외적이거든요. 네. 웬고하니 제가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잘. 2024년 2월 3일 날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이스트 팔레스틴이라는 곳에서 조그만 마을이에요. 기차가 지나가는데 화물차가 탈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저기 실려있던 보이시죠? 실려있던 게 유독, 벤젠을 포함해서 유독성 물질들이 다 흘러나왔고 다 탔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환경 재앙이에요, 사실은. 환경 재앙이고 그 비가 와서 주변에 지하수 다 오염되고 지금도 거기서 건강 상태가 이상하다고 문제 제기가 계속 주민들이 나오는데 어떤 전향적인 대책은 지금 나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덮고 가려는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지금 저거에 이제 보상건도 따지고 보면은 저기 지금 분쟁 중이에요. 보험회사끼리 누가 잘못했는지 그걸 따지고 있어요. 법정에서. 여기에 유독물질 때문에 그랬는지 트럼프는 이게 뭐 공화당 지지 지역이라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면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트럼프도 금방 찾아갔는데 바이든은 이곳을 찾아가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1년이. 대응도 상당히 늦었죠. 일부러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했어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상당히 늦게 왔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환경부 장관이 제일 먼저 왔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늦게 왔어요. 그것도. 우리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사건들을 보게 되잖아요. 조금 더 깊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좋은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 천안함 세월호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호소를 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어느 정도는 받아요. 그리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용을 넘어서는 선까지는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엄청 정치적으로 애매하지만 않으면. 미국이나 유럽 안 그렇습니다. 이 사건 또한 그래요. 이건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이거 뭐 난리 났을 겁니다. 이거 제대로 처리 안 됐으면 올라와서 뭐 워싱턴 DC에 와서 항의하고 뭐 삭발 투쟁하고 뭐 데모하고 뭐 종교단체 나서고 맨날 시위하고 그러고도 부족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미 여럿 쇠고랑 차고 들어가고 난리 났습니다. 바이든 지지율 막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자, 그 다음 같은 해 여름에 났죠. 이거 하와이 산불 난 건데
이것 때부터 제가 엄청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피해액 추산이 우리들로 하면 7조 원? 사람이 100명 이상이 죽었어요. 네. 산불이 서너 군데서 났는데 이때 의혹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산불을 일부러 진압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의혹이었어요. 왜냐? 거기를 리조트로 개발하고 싶었고 현 주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해안가 사는 지역에 불이 났을 때 불을 끄지 않았어요. 부자들이 있는 지역은 괜찮았어요. 이런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화를 못하게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몇십만 명 정도의 조회수를 내는 그런 채널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이걸 한번 다룰까 하다가 뭐 다른 거에 밀려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런 건들이에요. 예. 이게 묻히고 지나가는 거예요. 파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거 정권에 목숨을 걸고 아마 목숨을 걸 만한 사안이었을 거예요. 이 정도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예. 사람들이 제기하는 어떤 의혹도 풀리지 않고 넘어간다. 조사 중이다. 끝. 그리고 이제 여론의 관심이 이제 식었을 때 적당한 조사 보고서 내고 끝. 잡혀가는 사람도 없고 처벌받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 뭐 이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뭐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끝까지도 물고 늘어지고 있죠. 예, 결국은 누군가 정권이 바뀌든지 어쨌거나 지금 정치 상황이 바뀌게 되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수해났을 때 지자체 행정의 어설픈 대응으로 인해서 세종시 근처에서 지하도에서 차단을 시키지 않아가지고 또 생목숨이 여럿 또 희생됐었죠. 그거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그죠? 예, 그건 분명히 행정의 실수예요. 물 푼다고 이야기했는데 물 불어나면 그 잠길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대응 안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때 아마 10여 명 정도 20명 가까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희생된 사람들 숫자가 그런 것들 결국은 밝혀내는 경우가 많아요. 예. 호소하면 호소를 받아주는 것도 많고 같이 욕도 해주고 여기가 안 그렇더라고요. 자, 이런 사안은 이렇게 어기적 늦게 대응을 했는데 이 건은 우리가 보기에도 일반 대중의 시각으로 보기에도 증거를 확보할 시간도 없을 텐데 어떻게 결론을 저렇게 빨리 냈지? 뭐가 급해서 저렇게 했을까? 뒤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의심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당연히 의심할 겁니다. 미국 사람도 이 정도 의심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뉴욕타임스 제목인데 배가 왜 부딪혔지 교각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셔널 트랜스포테이션 세이프티 보드라고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랄까 전국 안전 전국 수송 안전 협회라기보다는 이제 국가 기관인 것 같습니다. 조사 중이다. 예, 당연히 조사 중인 게 맞죠. 자, 미국이 예전에 보면은 우리 대한항공기 사고 같은 거 나는 거 보면은 미국 공항에서 뭐 어떨 때 몇 달씩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제법 정확한 정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 그런 거 보고 미국의 힘이다. 그래서 어떤 의혹이나 어떤 추정을 못하게 하잖아요. 보고서가 딱 나올 때 말을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런 모습 보고 미국은 대단하다. 우리는 말이 많고 경찰들은 도망가는 수사만 할 때였죠.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우리 옛날 한국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걸 벗어났는데. 예. 결론도 안 났는데 과학 수사에 결론도 안 났는데 정치인들이 먼저 이야기를 한다. 뭐가 궁해서 그러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큰 이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아마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인천대교가 있고 큰 다리들이 있죠. 예, 그 밑으로 큰 배 지나가는 곳 많아요 이제. 예, 우리 연육교가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 전국에. 그런데 그거에 부딪힌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게 관련된 전문가들 이야기예요. 특히 항구로 들어가는 곳에서는. 예. 자, 이게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여러분 도선사라고 아시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저렇게 큰 컨테이너 배가 항구로 들어갈 거나 나올 때는 그 선장이나 배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대기를 하고 있으면 순서를 배정받고 항구에서 도선사가 옵니다. 도선사라는 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올라타요. 그 사람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정확하게 아는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조종을 해서 들어갑니다.
배를 대줘요.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올 때는 그 턱보트라고 그러죠. 턱보트가 배를 이렇게 밀어서 돌리죠. 돌린 다음에 시동을 켜요. 자기 추진력이 생기면은 턱보트가 물러나고 다시 도선사가 들어와서 안진항구까지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해줘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 사람들 작은 배 타고. 자, 이번에 다리에 부딪히기일 때도 선원이 20명이 있었고 선장 포함해서 도선사가 2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 전문가들이. 그냥 부딪히는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도선사 협회 사무처장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충돌 몇 분 전에 그 배에 전기가 나갔다.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그 필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전기가 나가서 배가 컴컴해져요. 그러다가 뭐 저기 비상 발전기 같은 게 가동이 됐는지 전기는 다시 들어와요. 그런데 이 협회에서 전문가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로 확인해 준 것은 엔진은 다시 켜지지 않았다. 즉 동력이 꺼진 상태였어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던 거예요. 그게 몇 킬로밖에 한 5킬로, 6킬로밖에 항해를 안 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그 다리를 못 벗어났죠. 그런데 엔진이 꺼졌다. 전기까지 꺼졌다. 네. 이게 뭐냐?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네. 이거 그렇게 큰 배가 엔진이 쉽게 꺼진다고 저 생각하지 않거든요.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 뭐 답글 같은 거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더 희한한 거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가 동력이 끊어진 상태에서 급하게 방향 전환을 해요. 교각적으로. 그거 부딪혀요. 야, 이상한 거죠. 예. 즉 배는 도선사들의 입장에 따르면 운전할 수 없는 입장인데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해킹 당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일부에서. 예. 자, 볼게요. 달리라는 배가 배에 저렇게 접안하고 있다가 이제 저기 터그보트가 밀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동력을 켜고 이렇게 돌아 나오는 거예요. 요즘 기록이 다 남아 있더라고 이렇게, 그죠? 네, 돌아 나오고 여기서 남쪽으로 좀 더 진행을 하면은 거기에 지금 문제의 다리가 있는 곳입니다. 보십시오, 그죠?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달리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어요. 그런데 아까 도선사 협회에서 이야기를 했죠. 몇 분 전에 이미 동력이 꺼졌다고. 전기도 없었고. 그러면 그대로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이거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 메이데이 하면서 위급 상황을 알렸어요. 통작 불능이라는 거. 조종이 안 된다 이게. 그러면서 교각적으로 방향을 틀려야 있겠습니까? 가운데로 지나가려고 하지 교각 없는 대로. 이게 이상한 거죠. 엄청나게. 그죠? 네. 그리고 요 선장이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선장이 운전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떤 배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을 수는 있어요. 네. 해킹을 당했으면. 자, 그리고 지금 이 진행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진행자 중에 남자는 옛날 폭스뉴스에서 주말마다 테크놀로지, 기술 분야를 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정보부 쪽에 옛날 폭스에 일할 때 거기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차량 정도는 충분히 해킹이 가능하다. 자, 거기 차 안에 더 보면 CPU가 있잖아요. 전자제어 장치가 요즘은 뭐 제 오토바이에도 보면 이런 게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차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 우리 일반 컴퓨터에 뭐 모니터 있고, 뭐 프린터 있고, 뭐 마우스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안에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들 돌리는 건데, 사실 차 같은 것은 좀 더 간단하죠. 차의 현재 뭐 RPM이라든지 뭐 연료 남은 거 얼마든지 속도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지 뭐 멈추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정보를 통합해 가지고 적절한 그 조절을 해주는 거죠. 옛날에는 그 연료 분사를 해주는 거 위주였지만 요즘은 뭐 자세 제어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륜차 같은 경우는 뭐 사륜 구동에도 활용되고 그런 건데 그 컴퓨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는 이런 컴퓨터보다는 되게 싼 컴퓨터예요. 간단하고.
그리고 해킹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 집에 컴퓨터도 뭐 방화벽이나 뭐 이런 건 나름대로 형식적으로 있잖아요. 예, 나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상당히 취약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보부 사람이 이 기자가 탄 차를 제어를 그쪽에서 하는 것을 시연을 해줬대요. 예, 핸들이 안 먹는 거죠. 예, 그리고 가감속을 자기가 맘대로 하고 해킹 당한 거죠, 차가. 예, 자,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경험을 듣기는 처음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배도 통제됐을 수가 있다. 배에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게 암호화 안 돼 있을 수 있다. 군용이 아니면은 상선이기 때문에 우리 군용은 보면 좀 그런 거 신경 많이 쓰잖아요. 암호화하는 거. 레이저 빔을 쏠 때도 암호화하죠. 군 무전기도 그렇죠. 뭐 주파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자, 그래서 군용 위성 같은 경우는 암호화돼 있겠죠. 군용 GPS 같은 경우는. 이런 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 전문가분들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킹에 훨씬 취약하다. 이런 이야기로 들려요. 그리고 이걸 설명하는 제일 좋은 방식은 해킹에 의한 것이다. 즉 통제력을 딴 데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아까 바이든이 미 고위 공무원들이 테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이든도 그 말을 받아서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지금 블랙박스가 확보가 됐어요. 블랙박스 정보도 제대로 열어보지 않고 테러가 아니다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 거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그렇게 급했나? 네, 진짜 테러였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자, 이 영상 하나 잠깐 볼게요. 자, 이거 보면 좀 빨리 이 사고가 나는 순간의 모습이고 뒤에 거는 이제 끝에 방향 전환하는 모습을 좀 빠른 속도로 감은 거예요. 예. 아까 저기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보다는 훨씬 급하게 배가 돌죠. 예. 보시면 불이 깜빡깜빡 들어왔다 나갔다가 하고 지금 아까 도선사 협회 이야기로는 저 동력이 없었어요. 엔진도 돌지 않았어요. 이런 거 정말 추가 조사에서 나와야 될 부분이 있어. 이런 의혹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강하게 우회전을 해요. 예. 동력이 없고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꺾을 수 있는 건지? 자, 이런 데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저 지점에 있어가지고 급하게 꺾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도선사가 이거 조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키를 잡고 있었는데 그 우크라이나 선장도 아니고 그가 그 교각으로 일부러 돌진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눈 감고도 거기를 잘 지나갈 사람인데. 그래서 이거는 많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몇 달간에 걸쳐서 블랙박스도 확보하기 전에 이미 테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너무 이상하다. 이런 부분이고 이 점에 대해서 누가 이제 하나 재밌는 이유를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사고가 다리가 부서진 게 배에 부딪혀서 1시 30분인데 새벽에 8시도 되기 전에 이미 백악관의 고위 관료들은 이 테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침 밥 먹는데 아침 뉴스 시간에 다 나왔다. CNN 같은 데서. 이거는 그냥 사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시간 후에 바이든은 그 말을 이어받아서 테러의 흔적이 없다. 외부에서 개입한 흔적이 없다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블랙박스 확보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고 이러니까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고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부분은 충분히 저는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 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 근데 이게 뭉개고 넘어가지더라고 이만큼. 자, 라라 로건이라고 탐사 기자고 옛날 뭐 CBS 같은 데서 근무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고 종군 기자 출신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세이모 허시처럼 뭐 노드스트림 폭파건을 터뜨린 그 탐사 기사만큼의 명망이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트럼프에 좀 가까운 이런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누구나 성향은 다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녀가 언급하는 내용은 이 사안이 워낙 의혹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한 시나리오로서 충분히 들을 만하다고 봅니다. 예. 이 여성이 이 기자가 해킹건을 꺼낸 거예요. 이야기를. 누구 말을 빌려서 했느냐 이 보시면은 인텔 소스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텔 소스, 은퇴한 사람. 이게 뭐냐? 현재 첩보부 내부 제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설명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의견, 제가 봐서 의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면 통제가 안 됐고 엔진이 꺼졌고 그런데 배가 조향을 했다? 그것은 그 컨트롤을 남이 하고 있는 거다. 바깥에서. 전형적인 사이버 어택의 형식이고 아까 제가 차를 조종하는 거 외부의 힘에 의해서 컴퓨터가 달린 모든 것들은 밖에서 조종할 수, 해킹을 할 수 있다. 취약하다. 예. 그 뭐 차량에 있는 컴퓨터 그거 얼마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CPU는 좀 싼 CPU예요. 자, 그걸 보호하고자 뭐 군용 장비에 들어가는 뭐 전자파 방지 장치부터 해킹 방지, 뭐 암호화 이런 거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집 컴퓨터보다도 우리들 개인 컴퓨터보다도 쉬울 건 분명하리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 기술이 10여 년, 20몇 년부터 있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 말이 기자 네가 설명한 게 맞다면은 우리 내부 첩보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전형적인 사이버 어택이다, 해킹이다 이런 의견을 받았다.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외부에서 개입했다. 지금 서둘러서 너무나 급하게 미 최고 공무원, 최고의 공무원들이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의견도 내부에서 있는데 내부 의견도 안 물어본 거냐? 블랙박스가 확보되기 전에 그들 도선사들 직접 인터뷰도 해보기도 전에 제가 봤으면 선장하고 인터뷰도 해보기 전에 아니면 인터뷰 내용을 다 공개하지 않든지 테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라는 부분. 네, 그래서 이런 틈새를 만들어준 건데, 자, 그러면 누가 했을까? 만약에 테러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을 해내야 될 거예요. 그럼 과연 누가 했을까? 네, 이거는 상상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왜냐, 지금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추가 지원을 하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한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이다. 그래서 전쟁의 확전을 위해서, 관심을 위해서 러시아 모스크바 테러를 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자 급하게 미국은 그것은 ISIS 짓이야, 우크라이나 무관해 라고 광속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약간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그리고 3월 25일, 이 사건은 3월 26일 날 발생합니다. 3월 25일 날 유엔 안보리에서 휴전협정 휴전안, 한 달간 라마단 기간 동안 그것을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을 함으로써 통과를 시켜서 이스라엘과 가자 전쟁에서도 빠져나가려는 그런 큰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큰 결정이에요. 미국이 주워 담기 어려울 거예요. 즉 네타냐후를 버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네타냐후도 꼭지가 돌았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화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3월 22일 날 이미 테러가 하나 있었고 그거의 연장성산이라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분풀을 한다고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이었으면은 서둘러 나가서 서둘러 테러가 아니라고 말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묘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린 건데 3월 26일 보도죠. 미 정부기관 백악관 포함해서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중국인 해커 7명을 기소했다. 이거하고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중국이 만약 이랬으면은 일단 이유를 찾기가 어렵고, 그죠? 중국이 이렇게 난폭한 방법으로 행할 지금 상황은 아니죠, 미국과. 그래서 일단은 후보에서 탈락. 그리고 미국은 이걸 최대한 이용하려고 할 텐데, 열기구 하나 넘어온 것 가지고도 얼마나 오랫동안 뽑아 먹었습니까? 결국 나중에는 거짓말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서 중국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서 뒤에서 사주한 자들이 이런 걸 활용했지 않았느냐. 화살이 중국으로 갈 수 있게. 요런 이제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웬고하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민주주의 회담에서도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 사이버 위협이었어요. 사이버 위협. 가짜 뉴스부터 포함해가지고, 예, 이거하고도 묘하게 일치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중국인 해커 기소하는 거하고도 일치돼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중국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오고 가자에서 빠져나오고 중국한테 집중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 이런 전 영역에 걸쳐서 중국의 빈틈을 노리겠지만 그 예봉은 사이버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중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지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자 이게 우연히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리렉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영국 쪽에 있는 한 우크라이나 쪽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다고 그래요. 예, 예. 자 그들은 전 세계에 걸쳐서 두려움 없이 해내고 있다. 너희들이 우리한테 그 에이드 패키지 돈 지원해 주는 거 안 하면은 쉽게 말해서 엿먹어라 이러면서 지금 다리 부딪힌 사건 사진을 올렸죠. 예, 예. 그리고 기대하시라. 유럽 전체에 골고루 다른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르쳐 줄게. 예.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가르쳐 줄게. 이런 게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건과 이 지금 볼티모어 건이 연계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장난으로 올렸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게 시사하는 바는 있어요. 자, 만약 이것이 사이버 해킹으로 결과가 된다면, 결과가 나중에 나온다면은 이런 행동을 벌일 만큼 흥분한 상태에 있는 곳은 좀 우크라이나라고 봐지는 건 맞거든요. 예. 자, 이 부분은 지금 또 하루하루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이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면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